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앞으로 서너 달이 절정인데요.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준 데다 가격까지 폭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항으로 오징어 잡이가 제철을 맞은 포항 구룡포항. 그러나 예년 이맘때와 달리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 달 이상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9개월여간의 위판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나 감소했습니다. 15개 내지 한 20개가 잡아야 요즘은 뭐 보통 한 7, 8개 잡으니까 그건 한 번에 1 정도, 한 번에 1 정도밖에 못 잡는 되겠죠. 특히 올해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빙장 오징어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십 년간 오징어를 남획해 어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는 감소한 반면 원양 수입 물량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징어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 연중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앞으로 서너 달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의 어획량 감소폭이 워낙 커 평년 수준의 어획고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이 급감해 500척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동해를 통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중국 어선 491척 가운데 323척은 남아있고 현재 168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500여 척의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해경은 올해 북한과 중국 간 어선 협약이 최종 타결되지 않아 조업 어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 고기의 3% 정도는 가짜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한우 농가의 피해 금액이 최대 연간 6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최근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한우 고기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3%가량이 비한우로 판명됐으며 이럴 경우 한우 생산자들은 연간 3,600억 원에서 6,400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원산지 둔갑 판매업소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 있는 20곳에 대해 이달 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앞으로 소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위협을 기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서원제가 오늘 경주 통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단위에서 올해부터는 도단위 행사로 격상됐고 향후 국가 행사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최대 수건인 통일을 염원하는 힘찬 북소리가 통일전에 울려 퍼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일부 차관과 기관단체장, 시민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신라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들은 찬란한 신라 문화의 근본이었던 화랑도 정신과 그 실천 강령을 거울 삼아 조국 통일 위협을 역군이 된다. 통일서원제는 지난 1979년부터 매년 10월 7일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10만 당나라 대군을 격파한 날에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전에는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과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 등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통일서원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통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 단위 행사로 격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초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터전인 경북에서 다양한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화랑정신은 남북 통일의 가치로 인류 문명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는 평화 교류의 길로 지구촌 빈곤 대체의 새마을은 남북 상생 협력의 모델로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통일 철학을 지방에서 단계적으로
경상북도는 앞으로 통일 서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일전을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폭력 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34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사범은 1,184명으로 그 전에 1,545명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6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는 지난달 전남에서 이미 발생했고 구제역도 감염 의심 항체가 폭넓게 확인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축산당국의 판단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전남 나주와 강진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국 7곳에서 올가을 들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한우 개량 사업을 피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 한우 123마리에서 NSP, 즉 구제역 의심 항체가 검출돼 모두 도축했습니다. 올 들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NSP 항체가 검출된 곳은 경북 10곳 등 전국 13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이미 발생했고 구제역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해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외 감염 항체 양성 농가가 있다는 것은 하절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 있기는 하지만 다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비상이 걸린 축산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타 시도로부터 가축 입식을 자제하고 철저한 축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확산 요인으로 차량이 82.7%에 이르는 만큼 차단 방역에 세심히 주의하고 특히 같은 농장의 구제역 재발률이 48%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장 내 질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가축 17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AI로 511만 수가 폐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 이동에는 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 사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브루셀라병 등 기존 5종의 가축 전염병을 포함해서 구제역과 AI, 돼지 열병 등 40넉종의 전염병 감염 가축 사체에 대해서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에 감염된 가축은 열 처리를 거쳐 병원체를 없앤 다음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처리 비용도 기존 매몰 처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소유 농지가 3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가입 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 규모 3헥타르 이상 농가 약 3만 가구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농지 가격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안은 지방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예산 떠넘기기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지자체 의무 부담으로 전가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재원으로 전액 부담할 것과 지방교육 여건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방안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현행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를 우선해 산정하면 농촌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당장 경북교육청의 경우 500억 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오늘 청년 희망펀드 공익 신탁에 가입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액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 내 소방공무원들의 의료 복지 개선을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대구 푸른병원을 소방공무원 화상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 화상 발생 시 신속한 전문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용은 30% 감면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안동병원과 포항성모병원 두 곳도 소방공무원 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아침은 쌀쌀하겠고 한낮엔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한로에는 추위가 다가오면서 제비는 남쪽으로, 기러기는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내일 아침 공기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경주는 10도, 포항은 15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서 24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소 건조하겠습니다. 피부는 보습이 중요하겠는데요. 또 불이 나기 쉬운 시기인 만큼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5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건축가 김찬중 씨와 함께 2016년 착공을 앞둔 건축물에 적용할 비정형 철강 내외장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재료 상용화에 앞서 포스코 디자인 솔루션 TF팀과 김 대표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예술 조형물 스틸 이글루를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솔루션 마케팅 개념을 디자인 분야에 적용해 강종 선정에서 표면 처리, 용접 등 건축가가 원하는 설계 디자인에 맞는 제작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사가 외국계 담배 회사로는 처음으로 국산 입담배 수매 자금 90억 원을 포함해 215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담배 회사들의 재고 차익을 지적하자 스위스 필립 모리스 본사가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필립 모리스사의 국산 입담배 수매는 내후년부터 3년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재고 차익은 KT&G 2,400억 원, 필립 모리스사 1,459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 규모이고 KT&G는 지난 4월 3,300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5천여 톤으로 정하고 산물벼 1,870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건조벼 3천여 톤은 산물벼 수매가 끝나는 11월부터 읍면별로 지정된 창고에서 별도 일정을 통해 수분량 13에서 15% 이내에 건조된 상태로 수매할 예정입니다. 수매 가격은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조국으로 환산해 내년 1월에 정산하며 우선 지급금은 지난해와 같은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만 2천 원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